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8.5%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예측치였던 8.7%보다 소폭 낮은 수치인데요. 월별 식품 가격과 지고비용은 각각 1.1% 그리고 0.5% 인상되었지만 에너지 가격과 휘발유 가격이 각각 4.6% 그리고 7.7% 하락하면서 월간 데이터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8.5%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이며 예측치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정점에 도달했으며 연준의 강한 긴축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희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CPI 발표 전일의 저점에 비해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 대한 뚜렷한 돌파가 나온 상황이 아니며 노란색 저항선 또한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영상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위치에서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전고점까지는 25%를 남겨두게 됩니다. 당장의 CPI 결과를 시장의 호재로 인식하고 좀 더 회복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하고 전고점을 향한 랠리를 펼칠 만한 경제적 체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증시가 그런 식으로 과열되면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연준이 개입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음 FOMC가 9월에 있기에 그 전까지 시장이 좀 더 달려줄 수는 있겠지만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연준은 FOMC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할 다른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한 걸까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10조 원치나 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보통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할 땐 단기적으론 고점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시장이 단기 고점일 확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자금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다고는 이야긴 합니다. 주봉 차트에서의 나스닥은 200주 EMA를 지지로 삼고 50주 EMA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상에서의 200주 EMA는 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큰 조정이 왔을 때도 빠른 반등을 준 후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200주 지수 이동평균선이었죠. 하지만 좀 더 큰 시간 단위에서 바라보면 200주 이평선이 100% 확실한 지지를 해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지지선이 깨졌을 때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발생하는 시장의 패닉셀은 더 큰 하락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200주 EMA가 깨진 이후로 다시 회복하기까지 무려 151주가 걸렸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주 EMA가 깨진 이후로 54주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닷컴 버블 당시에는 고점으로부터 최대 78%의 폭락이 있었었고요. 금융위기 이후로는 고점 대비 55%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고점 대비 34%가 하락한 현재의 장세에는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것처럼 심각한 조정은 아니며 200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 또한 미국 증시가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거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당장 작은 반등에 취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수적인 관점도 유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주봉 차트상에서의 나스닥 지수는 50주 EMA를 맞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50주 이평선을 돌파하고 24%를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전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나스닥이 현재 위치에서 50주 이평선의 저항을 뚫지 못한다면 200주 이평선의 지지를 다시 확인하러 가게 될 텐데요. 최근의 저점까지 다시 내려가며 쌍바닥을 형성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약 19%의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나스닥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시장은 다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경우는 50일 EMA의 지지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중순 이후로 발생한 거래량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거래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의 USDT 마켓의 경우는 분명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서 7월에 이르는 조정기간보다도 훨씬 많고 밀집도 있는 거래량인데요. 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매력적으로 보고
매수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현재 50일 EMA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스닥이 지금 200일 이평선까지 올라온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지금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서 200일 이평선까지는 회복세를 보여줄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0EMA가 위치한 가격대가 30K 정도 부근이니 여러 트레이더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나름의 설득력 있는 구간이네요. 비트코인의 이러한 단기 상승에 관한 관점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6월 18일의 저점 기준으로 7월 말까지 40%의 상승을 보였고 8월에 들어선 이후로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왔는데요.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첫 번째 돌파는 실패하고 일주일간 조정을 줬고 두 번째 돌파는 성공했지만 이후에 지지에 실패하고 다시 물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세 번째 돌파 지지 확인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낮은 변동폭으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말에서 4월 말까지의 기간 중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75일간 비트코인은 약 52%의 조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63일간 약 46%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이자 페이크아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다시 81일간 약 63%의 하락을 일으켰으며 6월 중순 바닥 이후로 현재까지 50일간 약 35%의 반등을 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락 기간과 반등 기간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큰 하락은 모두 2달 반 정도의 기간에 발생했는데요. 데드캣 바운스로 판정난 지난 반등의 경우는 63일간 지속되었는데 현재의 반등도 50일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기간 동안 회복세가 지속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1, 2주간 회복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트코인과 이평선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반등 기간의 끝자락에서 비트코인은 50일 EMA를 지지로 삼아 200일 EMA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하얀색 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200일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당시에 보라색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은 잠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얀색 200일 단순 이동평균선의 저항까지는 뚫지 못하고 조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떤 형태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생각해 볼까요? 향후 1, 2주간 비트코인이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31K까지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현재의 가격으로부터 30%의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200일 단순 이동평균선까지 위치한 33.5K까지 이상 상승한다면 약 40%의 상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락세로 인해 20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상태이기에 그 정도의 랠리는 한 번쯤 나와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가격으로 28K까지는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큰 어려움 없이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잘 보셨나요? 비트코인이 30K만 상승해주면 여한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막상 거기까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투자자들은 또 전고점 가는 거 아니냐면서 기대감에 차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시드를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 경기 침체 이슈와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시장이 펼쳐지게 된다면 30K까지의 상승이라 할지라도 베어마켓 랠리의 일부로 판정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복사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사와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블루벅스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병합 관련 세 번째이자 마지막 테스트넷인
골리의 병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더리움의 시세도 탄력을 받아 11% 상승하였는데요. 비트보다 먼저 이더리움이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게 될까요? 이더리움 개발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더리움 메인넷 병합은 9월 15일 내지는 20일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비더리움 차트도 1월 이후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100 이더리움 이상 보유한 지갑수도 16개월 내에 최고치를 달했네요. 또 메사리에 따르면 유니스왑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을 6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유니스왑이 독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암호화폐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더리움이 가장 유망할 것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뛰긴 했지만 이번 병합 업데이트는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빅딜이 될 것이다. 이번 병합 업그레이드가 실행되고 나면 더욱 많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데이터는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 저녁 라이브에서 그려드렸던 고양이 차트처럼 뜨거운 불장이 어서 다가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여러분들 엄청 신기했죠? CPI 발표 전에 제가 고양이 차트를 그리고 똑같이 고양이 차트처럼 올라갔습니다. 자주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통상 비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할 땐 나머지 알트들도 불같이 올라가곤 했죠. 부디 지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여러분들과 뜨거운 돈 복사를 느꼈으면 합니다. 자자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 들뜨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장은 단기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조정과 눌림이 있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상승에 베팅하시면 안 돼요. 실시간으로 돈복남 관점, 크립토 분석팀 관점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텔레그램과 공식 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더 뜨거운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그럼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